자,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찾았던 그 수치를 이용을 해서 솔리드웍스로 모델링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를 다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아까 모듈이 3이었죠. 그리고 입수는 21개였고요. 피치원 지름은 63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높이는 얼마였죠? 그렇습니다. 6.75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피치원 지름은 63, 지름이 63이었고요. 파이가. 그리고 전체 이높이는 여기 그죠? 전체 이높이라 그러는데 전체 이높이는 파이가 69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키홈의 폭은 4JS9가 되고, 그리고 전체 높이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높이는 13.8에 플러스 0.1, 0이 됩니다. 자, 이런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부터 이 선까지가 바로 피치원 지름 맞습니까? 그리고 가장 바깥쪽부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의 거리가 바로 이 끄돈의 지름이 69가 되는데, 그럼 참고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기 선부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선까지의 지름은 얼마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지름이 우리 소위 말하면 이 끄돈이거든요. 이 끄돈 지름.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아까 보셨던 빨간색 부분이 피치원 지름이니까 빨간색부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거리가 공식이 1.25 곱하기 m이었죠. 그럼 얘는 실제로 곱해보면 바로 3.75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3.75는 아래쪽에도 똑같이 3.75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원지름 63에다가 위쪽에 3.75가 빠지고요. 그죠? 3.75가 빠지고 아래쪽에도 3.75가 빠지니까 실제로 이 값은 55가 되나요? 이 55라는 값이 바로 이 끄던 지름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끄던 지름을 우리는 이렇게 55.5죠 참. 예. 55.5로 우리는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해 놓고요. 이렇게 미리 체크해 놓고 이제부터 솔리드웍스 가지고 이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 기어의 2D 그림은 현재 나와 있는 이런 그림이고요. 실제로 3차원 형상은 이렇게 기어에 대한 이까지 다 표현되어 있는 형상이 바로 3차원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솔리드웍스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했죠? 그죠? 새로 만들기 파트 작업합니다. 확인 눌렀고요. 자, 먼저 저는 정면에 그릴까요? 정면을 기준해서 사용자가 먼저 스케치를 하는데, 자, 가장 먼저 작업하는 스케치는 제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원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그리고 이 원의 지름을 입력할 건데, 자, 이 원의 지름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이 끄던 지름 55.5를 입력을 딱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준이 되는 아래쪽에 있는 원통을 먼저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스케치 종료했고요. 이 원에 대해서 돌출할 건데 우리 그 스포기어의 두께가 17이었습니다. 그래서 17만큼만 돌출해서 이러한 원통을 하나 만들었고요. 우리는 이제 이 원통을 기준해서 기어 1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기준이 되는 기초원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 이루고 있는 이 끄돈에 대한 지름 55.5를 가지고 두께 17만큼만 돌출을 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기어 1을 그릴 겁니다. 기어 1을 그릴 때도 하나의 공식들이 나오니까 잘 보시면은 먼저 저는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 하겠습니다. 컨트롤 8번 눌렀고요. 이제 요걸 기준해서 사용자는 또다시 원 그릴 건데 중심을 이용해서 원 그릴 건데요. 이 원의 지름은 바로 피치원이 됩니다. 피치원 지름. 그래서 피치원 지름 63이 되나요? 엔터. 다시 또 원 그릴까요?
중심점을 기준해서 원 하나 그리는데 이 원의 지름은 이제 이끄던 지름 69를 입력합니다. 이러면 먼저 기준이 되는 그죠? 그 아래쪽에 입뿌리원, 피치원, 그리고 이끄던 이렇게 원 3개를 차례대로 작성을 했고요. 자, 다음은 여기다가 이제 기준선, 그죠? 이 중심점부터 중심선 그릴까요? 여기는 중심선 가지고 중심점부터 다시 그릴게요. 중심선 그릴 건데 여기 중심점부터 수직한 방향으로 먼저 ESC 그 기준선 하나를 그렸고요. 이제 이 기준선을 가지고 저는 오른쪽에 이렇게 대략적인 선 하나를 딱 그립니다. 자, 이제 공식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치수를 기입할 건데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자, 이 거리 값을 줄 건데요. 이 거리 값은 공식이 0.785에 곱하기 그리고 모듈 m이 들어갑니다. 자, 이 거리에 대한 공식은 0.785 곱하기 m이라는 값인데 우리 모듈이 아까 3이었죠. 그래서 3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먼저 이렇게 기준되는 선을 하나 딱 그렸고요. 이제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그죠? 방금 그린 선을 기준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또 다른 수직선 하나를 딱 그립니다. 키보드 ESC 눌렀고요. 그러면 이 원에 대한 치수, 이 선이죠. 이 선에 대한 치수는 방금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두 번째 선, 그죠? 0.785 곱하기 m만큼 띄운 거리에서 방금 작성한 이 선까지의 치수, 자, 이 선까지의 치수를 입력할 건데 요거는 공식이 m 나누기 2가 됩니다. m 나누기 2.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m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m은 3이었죠. 이렇게 m3 나누기 2해서 엔터 누르면 이 값은 1.5가 되고요. 이 값은 1.5가 되고요. 이번에는 옆에다가 선 하나 더 그립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려서 키보드 ESC. 자, 치수기 바꿔요. 이제는 방금 여러분들이 0.785 곱하기 m 띄웠던 이 선부터 방금 띄웠던 이 선까지의 거리값. 자, 이 거리값에 대한 공식은 m 나누기 4가 됩니다. 자, m이라는 부분은 우리 모듈이니까 3. 그래서 3 나누기 4에서 엔터 누르면 이렇게 선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선들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낼 건데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선은 어떤 거냐면 얘가 중심이었으니까 이 점과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이루고 있는 영역 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홀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스포 기어가 이루고 있는 하나의 그 뭐죠? 기어 2가 나오겠죠.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원 그릴 때 바깥쪽에 이끄던 피치원 지름 넣었는데 우리 이끄던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 하나 더 그릴게요. 그죠? 여기 이 점. 자, 여기다가 원 하나 더 그립니다. 중심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원 하나를 더 그리는데 이 원의 지름은 우리 조금 전에 그렸던 이끄던, 그래서 55.5라는 값을 딱 원을 그리면 이 원통에 접하는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크게 원 3개를 그렸고, 그죠? 순서가 원 3개 그렸고 기준선 그린 다음에 지금처럼 선을 3개 그렸고요. 이제 이 선들을 연결하는 곳에 호를 그릴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호 그리는 기능이 어디 있나요? 여기서 원 밑에인가요? 원 밑에가 아니고 호 그리는 기능이 여기 있네요. 지금은 3점 호로 원을 그릴 건데, 자, 솔리드웍스는 점을 그릴 때 항상 끝점만 인식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나는 끝점만 인식하는데 여기 끝점과 이 끝점을 인식하려 그러면 사용자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야지 끝점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딱 끊어내면은 이 끝점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를 끊어내면은 그죠? 이 부분을 딱 찍어버리면 여기 끝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잘라내면은 이 끝점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먼저 사용자는
끝점을 먼저 활성화 시켜 놓고 여기다가 3점호 그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은 3점호입니다. 그죠? 순서 보면은 끝점, 끝점, 중간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끝점 클릭, 두 번째는 여기 끝점 클릭, 세 번째는 여기 점 클릭. 그런데 이 부분에 점이 잘 클릭이 안 되니까 얘는 그냥 비슷한 점을 갖다가 클릭해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점을 딱 클릭해서 지금처럼 점 3개를 지나는 곳에 호를 그렸고요. 오케이 하면은 자 지금처럼 3점호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만들었던 이 호를 반대쪽으로 어떻게? 그렇죠. 대칭 복사하면 되겠네요.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칭 복사할 항목은 방금 그린 호가 되고요. 두 번째 대칭선에 대한 기준은 클릭하고 대칭선 기준은 바로 이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스포 기어에 대한 이가 만들어졌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거나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르기 할까요? 잘라내는데 지금은 여기 양쪽에 요거 필요 없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자 중간에 있는 이 선은 필요한데 바깥쪽에 있는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잘랐으니까 확인 누른 다음에 이제 삐져나간 거 요거 필요 없거든요. 선택 키보드 딜리트 요거도 선택 키보드 딜리트 자 요것도 그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 이렇게 딜리트 해 나가시면서 하나하나 지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지우다 보니까 이게 짜투리 좀 남았네요. 그럼 요것도 잘라내기 요것도 이렇게 잘라내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구간에 현재 형상을 지금처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이 모양이 스퍼 기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그 돌출 영역이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으면 자 스케치 종료하고요. 요거를 그대로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자, 어떻게?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17만큼에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스포 기어 2가 하나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 이 1을 기준해서 이제 스포 기어 2가 나왔죠. 간략하게 도면을 보면은 이 끝단 부분에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즉 못따기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따기 필렛 밑에 있는 못따기를 이용을 해서 못따기 값은 제가 그죠 1 준다 그랬죠. 저는 1을 기준해서 어디에 못따기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 이 두 군데 부분에 못따기 1을 선택을 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따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제 1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복사할 겁니다. 어떻게 복사하죠? 그렇죠. 선형 패턴이 아닌 원형 패턴. 자, 원형 패턴 할 건데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거 못하게 하냐. 먼저 그죠? 어떤 거를 원형 패턴 할 거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지금은 잠깐 제가 X 하고요. 키보드 ESC 두세 번 눌러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형 패턴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거 원형 패턴 하죠? 여기서는 제가 작업했던 못따기를 원형 패턴 하고요. 선택. 예, 못따기를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돌출 보수 2번이죠. 아까 돌출했던 부분 기호 2. 그래서 돌출 보수 2번하고 못따기를 선택해 놓고 바로 위쪽에 중심축 회전을 하기 위한 패턴을 하기 위한 축은 어떤 겁니까? 축은 바로 이 원통면입니다. 원통면을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원형 패턴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총 몇 개를 만들죠? 그렇죠. 총 21개를 만들 겁니다. 자신을 포함한 21개인데 동등 간격의 체크를 해주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복사되는 형상을 볼 수 있고요. 얘가 맞으면 OK 버튼 눌러서 지금처럼 스포 기어를 하나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부분 이제 키 홈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치수랑 이 치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체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그죠? 앞쪽 면을 기준해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8번 눌렀고요. 여기다가 먼저 기준되는 원입니까? 이렇게 이제 기준되는 원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 중심점부터 이렇게 원 하나 그렸고
조금 전에 이 원, 이 구멍의 지름이 얼마였냐면은 12였습니다. 자, 이 12라는 구멍 안에 나중에 축이 들어가서 축이랑 같이 회전을 할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지름 12짜리 원 그렸고, 그리고 이번에는 키홈, 키홈을 그릴 건데, 지금 그리는 키홈은 위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의 키홈이죠. 그래서 치수기 바꿔요. 조금 전에 그죠? 이 키홈의 전체 폭이 4였습니까? 얘부터 얘까지 전체 폭은 4가 되는데, 그러면 측면부터 중심점까지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전체가 4니까 절반 2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위쪽 선이죠. 위의 선부터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쪽에 있는 원을 클릭하면 전체 거리를 줄 수가 있죠. 전체 거리 치수를 지금처럼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클릭하고요. 위에 선을 클릭하고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채로 아래쪽에 있는 원을 클릭하면 전체 거리 치수를 줄 수 있는데, 이 전체 거리 치수가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부분 13.8이죠. 13.8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키 홈 부분이 만들어지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잘라내면은 결국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게 다 됐으면은 종료하고 지금은 돌출 컷 할 건데, 화살표 방향으로 전체를 다 자를 거니까 관통 해서 OK 누르면 이렇게 관통되면서 형상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 할 거냐면, 이렇게 양쪽으로 홈이 파져 있죠. 요거에 대한 3차원 모양은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아마 이렇게 좀뭐 자, 이렇게 좀 빗금처럼 생긴 부분처럼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가 원 그려서 그 원만큼만 잘라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참고로 여기에 도면에 대한 치수가 없습니다. 그죠? 치수가 없죠. 참고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치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한 7 정도만 줄까요? 7은 너무 큰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리를 뭐 대략적으로 한 8 정도 할까요?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치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주시면 되는데,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7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거리는 7. 현재 도면이 없으니까 요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폭을 7로 봤을 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솔리드웍스에서 여기에 스케치면 잡아주고요. 선택한 면의 스케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여기 그죠? 중심점을 이용해서 큰 원 하나 그리는데, 이 원의 지름은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8입니다. 작은 원 하나 더 그릴까요? 이 점을 중심에서 작은 원 하나를 더 그렸는데, 요거에 대한 지름 치수는 26입니다. 그래서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했고요. 요거를 그대로 돌출 컷 하는데, 자, 이때 돌출 컷은 아까 그 폭이 제가 7이라 그랬으니까 양쪽이면은 한 5만큼만 파고 들어가나요? 이렇게 5만큼 파고 들어간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한쪽에 형상을 만들었고요. 그럼 반대쪽에도 똑같이 지금 뭐 형상이 간단하니까 바로 작업할게요. 물론 사용자가 대칭 복사를 해도 되죠. 그럼 대칭 복사할까요? 자, 이제 대칭 복사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형상을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하려면 어떻게 중간에 우리는 참조 형상 기준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측면을 클릭하고요. 선택한 측면이 어떻게 전체가 17이니까 17에서 절반 거리만큼만 간격을 띄울 건데, 지금은 오프셋 뒤집기를 해서 중간 부분에 이렇게 평면 하나를 만들었고요. OK 눌러서 지금처럼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키보드 ESC 두세 번 눌렀고요. 이제 이 형상을 기준해서 우리는 그 뭐죠? 대칭 복사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첫 번째는 어떤 거 찍습니까? 대칭 복사할 면. 그래서 방금 우리가 작업했던 기준면을 선택해 주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대칭 복사할 거죠. 대칭 복사할 거는 안쪽에 있는 이 형상입니다. 형상을 선택을 하면은 반대쪽으로 미리 보기가 되면서 확인하면 이렇게 홈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도면에서 안쪽 부분에 필렛 들어갔죠. 그죠? 치수가 없는 필렛은 제가 3 준다 그랬으니까 필렛. 자, 필렛이라는 기능을 실행하고 요거에 대한 치수, 그죠? 필렛 들어가서요. 필렛 값은 3입니다. 엔터. 3 들어갑니다. 엔터. 어디에 들어가죠? 그죠? 여기 모서리 클릭. 또 어디? 여기 모서리 클릭. 반대쪽에도 똑같이 여기 모서리 클릭. 그리고 반대쪽에도 여기 모서리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선택한 모서리에 OK 해서 필렛 부분까지 지금처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D 그죠? 3차원 형상이 다 만들어졌죠. 자, 3차원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3차원 형상에 대해서 이제 2D 도면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작업 다 됐으니까 저장. 요거를 저장하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바탕화면에다가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작업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스퍼기어다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퍼기어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했고요. 이제 이 저장한 형상을 기준해서 2D 도면을 만들도록 할게요. 새로 만들기를 하는데 도면 작업할 겁니다. 확인. 자, 별도의 작업이 없으면 여기서는 A3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도면 작업할 거 아니니까 A3 선택하고 확인 눌렀습니다. 물론 요거 다시 할까요? 일단 저는 X 할게요. X 한 다음에 저장 안 하고 다시 새로운 도면을 만드는데 도면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A3인데 아래쪽에 시트 형식 표시에 체크 끄고 확인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노란색 도면이 나왔고 이 도면을 기준해서 3차원 형상을 2D로 만들 부품을 선택하는데 스퍼기어 선택하고 열기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하면은 이런 모양이 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하실 게 축척이죠. 저는 그래서 1대1 축척 쓰겠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형상 나왔고요. 그리고 등각이죠. 이렇게 등각 하나를 뽑았습니다. 작업 다 됐으면은 OK 버튼 눌러서 이렇게 끝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 그림이 아니고 2D 도면에서는 어떤 그림이 필요하죠? 바로 이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표현하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얘를 절반을 잘라서 단면도를 그릴 거거든요. 단면도는 지금처럼 수직 방향으로 자를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여기 나와 있는 중심점, 여기 중심점을 딱 찍어주고요. 그리고 OK. 어디로? 오른쪽 방향으로 클릭.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2D에 대한 도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그림하고는 서로 다르게 나왔죠. 얘는 2D로 그린 그림이고요. 지금은 3차원에서 자동으로 뽑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형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그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어떻게? CAD 작업하려니까 DXF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CAD 작업할 수 있는 DXF로 포맷을 바꾼 다음에 CAD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 그 표까지 옆쪽에 나와 있는 그 스퍼기어 요목표라고 이 표까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로 모델링하고 도면 작업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